안녕하세요. 당귀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 설계사는 벽돌이 10,000장이나 부족해요. 이러고 다른 설계사는 아닌데요. 18,000장이나 남는데요. 이런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대한민국 의료길에서요. 바로 이런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만 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하고 의사협회는 오히려 남아돌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예측 인원 차이가 무려 3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단순한 오차라고 보기엔 너무 큰 숫자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까 혹시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오늘 이 숫자 싸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희 당귀다TV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행자님, 근데요, 아니 왜 이렇게 예측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부족하다 그러고 다른 쪽은 남는다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우리 국장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논쟁은요,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렌즈, 바로 현미경과 망원경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과거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 지금 현실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의사협회는 미래기술이라는 망원경으로 저 멀리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정부의 현미경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부는 지난 2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병원 갈 일도 많아진다.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이건 마치 마라톤 전체 코스를 보면서 선수의 최종 기록을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2040년쯤 되면 의사가 최대 10,000명 이상 부족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협회는 망원경을 딱 꺼내듭니다. 미래를 보세요 하는 거죠. AI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겁니다. AI가 엑스레이 판독하고 진료 기록 싹 정리해주면 의사 한 명의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짐을 나르던 시대랑 지게차를 쓰는 시대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냐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남아돌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아니, 진행자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둘 다 그럴듯한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구독자님 말씀처럼 두 주장 모두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논쟁의 핵심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숨겨진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단어 가정입니다. assumptions. 3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결국 양측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의사협회는 FT, 즉 전일제 환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의사들이 주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씩 사실상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에다가 미래의 AI 기술까지 더해지면 의사 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의사협회의 그 가정이 확실한 건가요? AI가 진짜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협회가 내세운 그 가정들이 과연 믿을만 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정부는 의사협회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최근 14년치 데이터만 쏙 빼서 썼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25년이라는 긴 데이터를 썼는데 말이죠. 이건 마치 마라톤 전체 기록을 예측하는데 마지막 100m 전력 질주하는 구간만 딱 보고 판단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AI가 엑스레이는 읽어줄 수 있겠죠. 근데 말기 암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공감하는 일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요,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와 미래 기술이 이 모든 판을 뒤엎을 것인가, 이 둘 사이의 철학적인 대립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잘못된 질문에 매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의사가 몇 명 필요할까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의료 시스템을 원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명이 필요한지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 예를 들면 강원도 산골 마을 응급실이나 동네 소아과로 갈 것이냐 하는 파이프라인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댐에 물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뭄이 된 논에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잘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분석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 자체에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 문 앞에서 오픈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내가 지방에 살아도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미래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의료 미래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립니다. 당귀다TV였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